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에서는요,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요청이 있어서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종목 상담이 궁금하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요. 자, 오늘 제가 상담해드릴 종목은요, 종목 코드번호 013890 지누스가 되겠습니다. 이 지누스 종목이 10월 말일에 신규 상장을 했어요. 공모가는 7만원이었습니다. 7만원의 공모가였고, 시초가는 73,500원, 시초가 출발해서 종가는 83,000원에 마감을 해놓고, 현재는 이 상장 당일 종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자, 근데 이 주식 초보자라고 하셨어요. 주식 초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초보 투자자분이 증권사 추천을 받아서 지누스를 매수했습니다 라고 해 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 구간이 9만원 위에서 최초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기준 없이 이제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물타기를 하시면서 비중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50% 비중으로 많아졌다라고 고민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타기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물타기. 조정받으면 물탈까요? 물타기 할까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싫어해요. 물타기라는 용어를 싫어합니다. 저는 추가 매수라는 말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그 추가 매수도 계획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계획적.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느낌적으로 뭐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 조정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물을 타시는 그런 실수를 종종 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잘못된 주식 투자 습관입니다. 최초 매수할 수 있는 비중, 그리고 조정 시에 내가 얼마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그래서 최종적인 투자 비중은 얼마까지 할 건지를 미리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리고 꼭 추가 매수를 조정 시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매수가보다 위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 더 매수할 수 있죠. 그걸 뭐 속칭 뭐 불타기다. 물타기가 있으면 불타기도 있는 건데, 자,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데요. 물을 준다. 물 준다고 해가지고 주가 상승하는 거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투자 습관은 꼭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누스는 이게 예전에 상장 폐지를 했다가 요번에 재상장, 업종은 이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 침대, 가구가 이제 주 매출 품목이 되겠는데요.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북미 지역, 캐나다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마존,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그리고 월마트, 그리고 코스트코, 이런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데요. 그게 주가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연말 쇼핑 시즌의 유통업체, 코스피 제조업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아마존의 그 스페셜 리스트? 스페셜 벤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한 거죠. 상승을 한 것이고, 또 신규 상장하면서 연 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자신한다.
물론 그런 포부, 그런 계획이 있어야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내용, 그 기업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연간으로 보면 2016년 3,415억, 2017년 6,028억, 2018년 6,218억, 연평균 매출액이 2017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2018년에도 증가, 그리고 올해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 결산 2018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분기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자, 분기 실적 보면 1분기 결과죠, 결과. 1분기 1,562억, 2분기 1,823억. 이제 가장 최근 3분기 매출액이 2,28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24억, 199억, 320억이에요. 그럼 연말의 실적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다. 나오는 성수기다. 그렇게 보고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데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하지 않은 건지 컨센서스는 없다. 라는 부분을 좀 체크 표시를 일단 해 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연간 추정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을 다 더해서 이 8,134억을 에서 빼보면 4분기 실적이 얼만큼 나와야 되는지 나오죠. 추정이지만. 그러면 매출은 2,462억이 나와야 돼요. 4분기 매출이 얼마? 여기가 2,462억이 나와야 되고, 영업이익은 제가 계산을 미리 좀 해봤는데 472억이 나와야 돼요. 472억. 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해 처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쵸? 올해 처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18년도 4분기 실적을 보면 어라? 3분기 실적보다 안 나왔어. 그쵸? 작년 3분기 실적 매출이 2,048억이고 영업이익이 298억인데 이때는 쇼크죠. 쇼크.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글쎄요, 무슨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라?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올해도 추정, 예상은 이렇지만 잘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잖아요. 항상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 없잖아요.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 추정은 없지만 더하기 빼기 하면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안 나온다면 주가 조정은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 그 블랙 프라이데이 마감하고 끝나면서 주가 조정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10월에 상장,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장외시장에서 이미 지누스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소액주주방에서 그런 얘기 많이 돌았을 거예요. 분명히 많이 돌았을 겁니다. 그 연봉을 보시면
올해 상장은 10월 말이었고 하반기 올해 141%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의 상승, 그 상장의 기대감이 이미 일부 작용을 영향을 받은, 선반영을 받은 상태였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증권사가 추천을 했을까? 예. 그건 의문입니다. 의문. 그것은 의문이다. 그리고 기관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부분도 간간히 언론 뉴스를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누스 연기금도 사고 뭐 기관 쪽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특히 연기금이 이제 좀 매수를 한 게 눈에 좀 보이고 투신도 매수를 한 게 보이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중에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적인 명분입니다. 명분. 아, 이 회사가 부채 비율도 적당하고 유보율도 좋고 성장성도 있고 앞으로 좋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저평가라는 말들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좋은 종목입니다. 종목은 좋죠. 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현재의 주가에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좀 따져보시고 접근을 하셨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누스 신규 상장하면서 연말 쇼핑 시즌을 투자 포인트로 놓고 상장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블랙 프라이데이 시점에 맞춰서 상장 앞서서의 요 고점, 요런 부분에서 차익을 실현했다라는 것은 잘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건 잘못한 거였죠. 잘못.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을 받아 내려올 때 상장 당일에 시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또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놓고 본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언제 하는 겁니까? 1차 매수를 잘못,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더라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다시 되돌려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중. 그럼 상장의 이 몸통 가격에서 지지 반등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지 않고 어중간한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놓은 것이 지금 가장 답답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절하기엔 아깝고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는 불확실하고 답답한 형국이에요. 답답한 형국. 해서 지금 이 상장장의 종가 부분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여기서 이제 외바닥 반등, 외바닥 기술적 반등을 주게 되면 자, 21선 변곡점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종가상 더 내려가게 되면 가격이 종가가 계속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 20일 이평선은 당연히 하락 변곡점을 그릴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 저항으로 바뀌죠.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변곡점 가격이 매수가 부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평당 가격에서. 지금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은 뭐 추가 매수 하실 여력도 안 되지만, 근데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 치면 지금 비중 줄이셔야죠. 비중을 줄여놔야 나중에 추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단을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야 지금 비중 줄이면서 손실도 만회하고 또 혹은 수익으로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겠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주가 반등을 줘서 85,000원이든 다시 90,000원이든 갈 때 또 어려워져요. 어중간해지는 거예요. 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종목 매수 공략 그리고 매수 후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어떻게 짜야 되는지들 아카데미를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아카데미를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자,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누스 저도 조금 더 좀 주목해서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고, 추가 매수 지금은 뭐 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반등 시에 제가 저항 가격을 좀 잡아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관망이에요. 지금은. 자,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